현 위기 상황을 비교적 잘 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베트남이 우방국들의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보호 장구를 잇따라 지원하며 국제협력 외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현 위기에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며 한국처럼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 무대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뉴스통신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방호복 45만 벌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7일 1차 물량을 보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5개국에 마스크 55만 장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앞서 3일에는 인접국인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검진 도구와 의료용 마스크 등 30만 4천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공산당 일당 체제인 라오스에는 의료 전문가도 파견해 현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도왔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당시 위기 상황이 급속히 확산하는 중국에 마스크와 산소호흡기 등 50만 달러 상당의 의료 물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푹 총리는 또 유럽과 미국 등 의료품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의 베트남 제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산업통상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베트남 회사들의 의료품 공급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수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 사태가 지속하면 베트남 기업의 절반 이상이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베트남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일간 베트남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인 연합회가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0%가량은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의 50%는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베트남 민간경제발전 리서치 이사회가 3월 초에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 위기 상황이 향후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베트남 내 74%의 기업이 파산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3만 5천 개에 가까운 기업이 현 위기 여파 등으로 파산해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한 분기에 창업한 기업보다 파산한 기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기업의 75%가 인력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전체의 10%는 근로자 절반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섬유의료협회는 최근 근로자 임금을 100% 지불하면 3개월 안에 대다수 의료업체의 운영자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외국계 은행들인 IBK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 KDB 산업은행이 포스트 베트남으로 꼽히는 미얀마 금융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자국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의 행보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인도, 태국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미얀마는 인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신남방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5천만 명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인적 자원, 천연 자원을 보유해 중국, 베트남을 이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규제개혁 등 투자 여건도 개선돼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 중입니다. 미얀마 진출은행들은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첫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은행은 미얀마에 진출한 300여 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양곤 인근에 약 30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공단도 조성되고 있어 신규 수요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은 장점인 주택금융과 소매금융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 산업은행은 양곤 지점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지원하고 미얀마 정부은행과 개발금융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3개 은행의 성과는 지난 2014년 미얀마 은행 시장 개방 이후 6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 7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며 베트남 GDP의 28%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성장에 엄청난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관광 수입으로만 2019년에 649조 동, 약 32조 원을 벌어들여 전년 대비 16.3% 성장했습니다. 이 중 한국인 관광객이 약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베트남을 먹여 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베트남 사태를 겪으면서 베트남이 언제든지 한국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었고 때마침 새로운 활로를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번 전세계적 대확산을 계기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은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게 될 또 다른 위험으로 꼽힙니다. 대량 실업 사태를 맞닥뜨린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벌써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에 2,200억 엔,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 235억 엔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긴 하나 이번 위기 확산 이후 중국 수입량은 절반으로 급감했고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은 아사 직전이라며 일본 정부가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합해보면 베트남은 사실상 전 세계 확산에 오지랖 넓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 몰고 올 자국 경제의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좋아하는 일본과 함께 말입니다. 이상 시윤TV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이후 어떤 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를 쓰고 어떤 나라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 영국 BBC 방송은 마스크 착용이 의학적 조건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대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가게나 공공건물에서 외면당한다. 홍콩에서는 일부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나라들 중 일부는 정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중국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체포된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주요 도시의 대다수 시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아 도시에서는 공기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다. 이러한 나라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전에도 문화적 규범이었다. 홍콩의 길거리 시장에서는 어느 순간 헬로 키티의 얼굴 마스크가 큰 인기를 끌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감기가 들었거나 꽃가루가 날릴 때 마스크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는 재채기나 기침을 하는 것이 무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국, 미국, 시드니, 싱가포르 등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맨 얼굴로 걸어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의료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 것을 대중들에게 촉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서양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외면당하거나 심지어 공격을 받기도 한다. 환자로 오인하거나 마스크를 쓴 아시아인에게 다가와 기침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조언은 분명했다. 아프거나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바이러스는 공기 중 전염이 아닌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믿을 만한 보호 도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유다. 그러나 마스크의 착용을 옹호하는 입장은 일리가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의 공식적인 조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침묵의 매개체로 활동한다는 여러 증거가 발견되었다. 중국에서는 전체 양성 환자의 3분의 1이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요코하마의 정박한 유람선에서는 600여 명의 양성 환자 중 절반가량이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비슷한 사례가 아이슬란드에서도 보고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증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염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설도 의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면 전파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한 사례 연구에 따르면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오히려 전염성이 강하며 양성 바이러스 사례의 거의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은 의학적 조언이기보다는 최근의 역사,
전염병과 문화적 규범에 대한 경험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전염병의 확산 규모가 증가하고 증거와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우리의 행동 양식이 다시 바뀔지도 모른다고 BBC는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의료진이 마스크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3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수술용 마스크 가격은 6배, N95 호흡기는 3배 이상, 방어 가운은 2배 이상 올랐다며 우리는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고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가 부족한 틈을 타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이들이 많고 이들은 높은 가격을 부르는 이에게 마스크를 판다며 마스크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사무총장은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공장들이 납품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각국 정부의 생산 증가를 위해 제조업자에 대한 장려책을 개발하는 한편 개인 보호 장비 및 의약품의 수출과 유통 제한 완화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방호용품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제조율을 40% 증가시켜야 한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려면 매달 의료용 마스크 8,900만 개와 검사 장갑 7,600만 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내 의료 수급을 맞추기에도 부족한 양이라며 3M은 자사 중국 공장 등에서 앞으로 3개월간 1억 6,65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독일, 프랑스로 갈 3M 마스크 물량을 빼돌리겠다가 이들 정부로부터 해적질이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동안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미국 기업 대부분이 마스크 같은 의료 소모품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 탓이다.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은 마스크가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만들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N95 등급 마스크 대량 생산 설비는 단기간에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미 마스크 수출국이었던 한국이나 중국은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 기존 의류, 속옷 생산 라인을 마스크 생산 시설로 돌리는 순발력을 발휘할 만한 배후 생산 기반도 갖춘 상태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8일 기준 한국의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980만 8천 개에 이른다. 공적 마스크 공급을 시작한 지난 2월 27일과 견조 4배 넘게 물량이 급증했다. 공적 마스크는 거의 전량이 KF94 마크를 탄 국산이다. 중국 국무원 통계를 보면 2월 말 기준 중국 내 마스크 1일 생산량은 1억 1,600만 장을 기록했다. 한 달 사이 10배 넘게 늘었다. 한국이나 중국은 자국 내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빠르게 마스크 수급 부족 사태에 대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 중국 모델을 따라가긴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파크데일의 사례에 알 수 있듯 방직, 의류, 속옷 등 마스크 공장으로 전환할 만한 생산 기반 자체가 부족한 상태다. 비슷한 이유로 미국 내 의료용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 다른 의료 장비 품귀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자국 물량을 충당하기 위해 주요 수출국이 수입 제한에 나서면서 미국 내 상황은 악화일로다. 로이터 통신은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 부문에서 인공호흡기 생산을 늘리기로 했고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긴급 요청에 따라서다. 미국은 세계 선두권의 의료장비 제조업체 GE 헬스케어를 보유하고도 인공호흡기 품귀를 겪었다. 배당 수백만 원 수준인 인공호흡기가 아닌 수억,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CT, MRI 등 고가 의료기기가 주력 상품이었던 까닭이다. 미국 방송 CNBC는 GE 헬스케어와 포드가 앞으로 3개월간 인공호흡기 5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량 감원과 실적 급감 위기에 직면했던 이들 회사에 진짜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격이 됐다.